본 해설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컴플라이언스 문구, 우리가 투자 세계에 발을 들일 때마다 혹은 증권사 리포트를 열어볼 때마다 항상 마주하는 아주 형식적인 멘트죠. 그런데요, 20년 동안 글로벌 실물 경제 최전선에서 그리고 이 피 튀기는 시장에서 굴러본 제 입장에서 보면요, 이 짧은 한 줄이야말로 투자의 본질을 가장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2026년 4월 17일 장 마감 기준으로 시장 상황 한번 보셨습니까? 환율은 또 위로 튀고 있고 이번 주 BOK, 그러니까 한국은행 금리 결정 눈치 보느라 코스피 변동성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게다가 AI 전력망 쇼티지 이슈에 관세 전쟁 뉴스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아주 어지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내가 이번에 산 반도체 패키징 주식은 무조건 2배 간다 라고 확신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오늘은 애니듀크의 명저,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에 담긴 통찰을 빌려와서 대체 왜 똑똑한 사람들이 완벽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시장에서 처참하게 깨지는지, 그리고 이 지독한 변동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하는지 아주 깊숙하게 그리고 뼈 때리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책에서 애니듀크가 던지는 아주 묵직한 돌직구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내기다. 어떠신가요?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매일 밤새워가며 기업 재무제표 뜯어보고 증권사 리포트 읽고 매크로 지표 분석해서 투자하는 건데 이걸 도박판의 내기랑 비교한다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현업에서 수백, 수천억 자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고 바이오 임상 데이터를 확인하고 차세대 HBM 수율이 어떨지 계산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조차도 결국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가득한 미래에 베팅을 하는 거라는 사실을요. 확실성이라는 건요,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녹아내리게 만드는 가장 달콤하고 치명적인 환상입니다. 시장은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 험난한 파도 위에서 확률이라는 유일한 나침반을 들고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 책이 제시하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비즈니스나 투자를 체스에 비유하곤 하죠. 저 CEO는 몇 수를 앞서 보는 체스 마스터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체스는 보드 위에 내 말과 상대방의 말이 뻔히 다 보이는 완전 정보 게임입니다. 규칙이 정해져 있고 운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만약 체스에서 졌다면 그건 순전히 내 수일기가, 내 지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글로벌 공급망, 이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세계는 어떨까요? 이건 체스가 아니라 완벽하게 포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조선주나 전력기기 주식을 완벽한 논리로 샀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주말 사이 중동에서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서 유가가 폭등하거나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관세 폭탄을 때려버립니다. 이게 내 분석이 틀린 겁니까? 아니죠. 상대방의 패가 안 보이는 불안전 정보 게임에 숨겨진 리스크가 터진 겁니다. 아무리 논리가 완벽해도 이 글로벌 매크로라는 포커판에서는 딜러가 어떤 카드를 깔아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포커 모델을 받아들이는 것, 즉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운과 변수의 영역이 존재함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것이 진짜 베테랑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자, 포커판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빠지게 되는 무서운 인지적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리절팅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내가 내린 결정의 과정도 훌륭했을 거라고 퉁쳐버리는 착각입니다. 솔직해져 볼까요? 최근에 남들 다 사는 2차전지 테마주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그냥 분위기 타서 샀는데 운 좋게 30% 수익 나신 적 있으시죠? 그때 속으로 와, 내 타이밍 기가 막혔어. 난 역시 시장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있네 라고 셀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리절팅입니다. 인간의 뇌는 피곤한 걸 싫어해서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결과가 달콤하면 그 과정에 아무리 엉망진창 묻지마 투기였어도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하지만 이 리절팅이 무서운 이유는 한번 운으로 돈을 벌고 나면 그 잘못된 방식을 나만의 심리 공식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심지어 레버리지까지 끌어다 쓰면서 결국 계좌를 파멸로 몰고 가게 됩니다. 이 리절팅의 함정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유명한 스포츠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슈퍼볼 결승전 이야기인데요. 경기 종료 26초 전 시애틀 시옥스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터치다운 1야드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냥 힘 좋은 러닝백이 공을 들고 밀고 들어가는 게 안전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피트 캐럴 감독이 여기서 갑자기 패스 플레이를 지시합니다. 결과는 상대 수비수에게 패스를 가로채기 당하면서 그대로 우승을 날려버렸죠. 다음날 미국 전역의 언론이 슈퍼볼 역사상 가장 멍청한 결정이라고 감독을 물어뜯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볼까요? 당시 그 위치, 그 상황에서 패스가 인터셉트될 확률은 데이터상 고작 1%에서 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의 허를 찌르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아주 치밀하고 수학적으로 98% 훌륭한 결정이었던 겁니다. 그저 2%의 지독한 불운, 통대할 수 없는 변수가 터졌을 뿐이죠. 여러분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입는 로봇 관련주를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서 들어갔는데 예상치 못한 매크로 악재로 마이너스 10%를 맞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의 올바른 분석 프로세스 자체를 쓰레기통에 처박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후배들이나 구독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E2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결정의 질이 좋았냐 나빴냐, 그리고 결과가 성공이었냐 실패였냐를 나누는 편인데요. 투자 복귀 노트를 쓰실 때 이 4칸 중에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반드시 적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계좌를 깡통으로 만드는 가장 무서운 영역이 어딜까요? 훌륭한 분석을 하고도 손실을 노는 불운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좌측 하단, 눈먼 행운, 덤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절팅의 전형이죠. 남이 찍어준 종목, 아무런 논리 없이 샀는데 우연히 시장에 돈이 풀려서 큰 수익을 낸 경우, 제가 20년 동안 현업에 있으면서 2008년 금융위기나 2022년 하락장 때 짐 싸서 떠나는 분들 정말 많이 봤는데요. 그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2007년이나 2020년 같은 대세 상승장에 겪었던 눈먼 행운을 자기 실력인 줄 착각하고 하락장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심지어 빚을 내서 베팅하다가 한 방에 날아갔다는 겁니다. 결과에 취하지 말고 내 의사결정의 질이 정말 저 위쪽에 정당한 보상 쪽에 있었는지 스스로를 집요하게 괴롭히며 검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좀 아플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답해보시죠. 지금 당신의 계좌에 찍힌 빨간불 혹은 과거에 냈던 짭짤한 수익, 그거 정말 당신의 탁월한 분석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저 시장 전체가 밀어올린 상승장의 운 덕분이었습니까? 유동성이 넘쳐나서 개나 소나 다 오르는 장에서 돈을 번 건 알파가 아니라 베타입니다. 상승장의 노이즈와 나의 진짜 실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만심은 시장에서 가장 비싼 청구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영역, 통제할 수 없는 운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걸 겸허히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투자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전 정부의 포커판, 언제 어디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타질지 모르는 험악한 2026년의 시장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무기를 쥐고 싸워야 할까요? 기관들, 퀀트 트레이더들이 밥 먹듯이 하는 사고방식, 바로 베이저 업데이팅, 베이전 업데이팅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처음에 어떤 가설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 글로벌 제약사들이 특허 절벽에 직면해 있으니 우리나라의 DDS, 즉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 기업들이 기술 수출 애로를 해낼 확률이 60%는 된다라고 베팅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박살나면서 바이오 섹터 전체 자금 조달 리스크가 불거졌다는 새로운 증거, 에비던스가 나왔습니다. 이때 하수들은 어떻게 하죠? 아냐, 내 분석이 맞아. 존버가 답이야. 라며 귀를 닫습니다. 하지만 베이저 업데이트라는 프로들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는 즉시 내 고집을 버립니다. 아, 거시 환경이 나빠졌으니 기술 수출 성공 확률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해야겠군 하고 포지션을 수정하는 거죠. 데이터 앞에서 자존심을 굽히고 한없이 유연해지는 것. 이것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이 베이스 업데이트로 확률을 조정했다면 그 다음에 실제로 행동을 해야겠죠? 이때 꺼내는 도구가 바로 기대값, expected value 공식입니다. 투자의 정석이자 사실상 모든 퀀트 전략의 뼈대죠.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길 확률에 그때 먹을 수익을 곱한 값에서 질 확률에 그때 잃을 손실을 곱한 값을 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방금 업데이트한 그 바이오 주식, 성공 확률은 30%로 낮아졌다고 칩시다. 70%는 실패한다는 뜻이니 수익률이 형편없죠? 그런데 만약 기술 수출이 진짜 터지면 수익률이 300%고 실패해서 임상이 엎어져도 바닥에 깔린 현금 가치 덕분에 하락폭은 마이너스 30%로 제한된다면요? 자, 계산해봅시다. 30% 곱하기 300% 빼기 70% 곱하기 30%는 90% 빼기 21%는 69%. 기대값이 무려 플러스 69%라는 양수가 나옵니다. 수익률이 절반도 안 되는 30%라도 먹을 때 크게 먹고 잃을 때 적게 잃는 구조라면 이건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시장은 무조건 다음 결과를 맞히는 점쟁이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틀릴 확률을 인정하고 리스크 대비 보상의 비율을 철저히 계산해서 나에게 유리한 베팅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 나가는 지루하고도 수학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대값을 공식에 넣을 확률과 수익, 손실 폭을 그냥 내 뇌피셜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적어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차가운 데이터를 베이스로 깔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FCF yield, 즉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입니다. FCF라는 건 기업이 장사해서 번 돈 중에 설비 투자, 캐펙스 할 거 다 하고 진짜 금고에 순수하게 쌓이는 현금을 말하거든요. 출처 KRX 2026.0417 종가 기준으로 현재 코스피 특정 주도 섹터의 FCF yield가 4.2%가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출처 프렛 3년 평균 과거 3년 동안의 평균이 2.8%였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기업들이 AI 바람 타고 막연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이 역사적 평균 대비 월등히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아주 강력한 하방 지지선, 즉 아까 공식에서 봤던 잃을 위험, 리스크가 매우 낮아졌다는 걸 데이터가 증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객관적이고 단단한 숫자로 밸류에이션의 바닥을 확인해야만 폭풍우 치는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밀을 베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확률과 기대값 계산까지 마쳤다면 이제 포지션을 진입하기 직전에 해야 할 정신적 시간 여행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전략을 세울 때 백캐스팅을 즐겨합니다. 1년 뒤에 이 AI 반도체 주식이 대박이 나서 내 계좌가 2배가 되었네. 왜 그랬을까? HBM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겠지. 이렇게 긍정적인 미래에서 거꾸로 역산하는 방법이죠. 물론 비전을 세울 땐 좋습니다. 하지만 현업의 베테랑들, 진짜 생존자들은 백캐스팅보다 프리모텀, 즉 사전부검이라는 훨씬 냉혹하고 고통스러운 훈련에 집중합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 실패 원인을 찾는 사후부검이 아니라 투자하기 전에 1년 뒤 내 포지션이 마이너스 40% 반토막이 났다. 나는 처참하게 망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를 완벽한 실패 상태에서 거꾸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우리의 뇌에 껴있는 낙관주의 편향을 강제로 씻어내는 아주 훌륭한 도구죠. 이 프리모텀을 실전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3단계는 이렇습니다. 첫째, 내 포트폴리오가 이번 3분기에 완전히 박살났다고 기정사실화하는 겁니다. 둘째, 그 참사를 유발한 숨은 트리거가 무엇이었는지 소설을 써보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AI 전력 수요만 보고 전력기기 주식을 몰빵했는데 알고 보니 구리 가격 폭등으로 인한 마진 훼손과 북미 관세 장벽 이러는 복병을 완전히 무시했구나 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셋째, 그 치명적인 약점을 파악했다면 미래에 닥칠 그 충격을 흡수할 가드레일을 지금 당장 설치하는 겁니다. 구리 인버스 ETF로 일부 해지를 걸어두거나 전력망 외에 원전이나 조선 쪽으로 섹터를 분산하는 식이죠. 이 과정은 겁쟁이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블랙스완이 닥쳤을 때 계좌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만큼은 막아낼 에어백을 미리 세팅하는 지극히 전략적인 생존 기술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 돈이 드러나는 순간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 프리모텀을 혼자서 냉정하게 해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CUDOS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건강한 투자 커뮤니티나 토론 파트너를 곁에 둬야 합니다. 정보 공유, 보편주의, 사심 없음, 그리고 핵심은 조직된 회의주의, 오거나이즈드 스캡티즘입니다. 서로의 분석에 딴지를 걸어주는 문화가 필요하죠. 여기서 실전 꿀팁 하나 드릴까요? 누군가의 투자 아이디어에 반박할 때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세요. 내 말도 맞는데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라고 하면 사람은 감정적으로 방어벽을 칩니다. 대신 그리고를 써보세요. 분석 참 좋네. 글로벌 SCM 재편 논리 아주 훌륭해. 그리고 환율 급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 데이터도 우리 같이 한번 엎어볼까? 이렇게 접근하면 감정 싸움 없이 서로의 사각지대를 밝혀주는 최고의 훌륭한 피드백 루프가 완성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운 이 확률적 전략들을 시장의 폭력적인 변동성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실현하게 해줄 율리시스 계약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사이렌의 유혹에 빠져 바다에 뛰어들지 않기 위해 율리시스가 자신을 돛대에 꽁꽁 묶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이성을 잃기 전에 스스로를 통제할 강제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 실제 운용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번 주 코스피 변동성을 고려해서 반도체 패키징 섹터의 비중을 정확히 15%로 제한했습니다. 제 트리거 조건은 주가가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할 시이고 실행 시점은 장중 노이즈를 걸러내기 위해 무조건 금요일 종가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때 기대 수익 대 리스크 비율은 1대 2.5를 기준으로 잡았죠.
이렇게 사전에 룰을 세팅하고 자동화 시스템에 맡겨버리면 장중에 환율이 미친 듯이 뛰고 호가창에 번쩍거려도 뇌동매매를 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결정 당시의 논리와 감정을 투자일지에 기록해둔다면 훗날 사후 확신 편향에 빠지는 것도 막아낼 수 있죠. 긴 시간, 좀 딱딱하고 뼈아픈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남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0%에서 100% 사이로 수치화했을 때 지금 여러분 계좌에서 가장 비중이 큰 그 종목, 여러분은 그 투자 포지션에 대해 정확히 몇 %나 확신하십니까? 만약 100%라고 답하셨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지금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지독하게 불확실한 세상을 마주하는 가장 정직하고 안전한 베테랑의 태도입니다. 투자는 마법의 구슬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변수가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데이터로 확률을 업데이트하며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베팅을 묵묵히 이어가는 대응과 생존의 무대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확률적 사고의 무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본을 지켜내는 단단한 방패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해설에서도 시장을 꿰뚫는 더 날카롭고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大体です